대한민국의 국회가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였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게 과연 우연일까?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1970년대 그쯤 대한민국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간첩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포스트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구들을 보면요. 간첩 신고는 애국이다라는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연마다 국민학교죠. 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공의식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간첩 포스터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간첩 신고가 애국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을 돌아보면 이거는 애국이 아니라 매국이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데요. 자, 문재인이가 뭘 했죠? 대공수사권 해체하고 간첩 잡는 국정원의 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018년 7월이죠. 국방개혁 2.0을 발표했습니다. 군 구조를 개편하면서 기무사를 해체시켰죠. 지금의 안보 공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보면 이 문재인 이때부터 합의되고 협력된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부 3명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이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탄핵 세건을 보면 북한의 지령대로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북한 체제 전환 위기 그리고 한국 내 간첩 활동에 대해서 우려가 지금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늘 날만의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의 간첩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되어서 국가를 위협해 왔다라는 역사적 현실을 좀 상기시키는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비상계엄 선포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들의 움직임, 많이 장악된 부분, 그리고 부정선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반국가 세력들이 정책 집행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그런 세력들 침투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요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요 부분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북한은요,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체제 전환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3대 세습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요, 더더욱 대남 공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서 국내 정치 상황을 국외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의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이 체제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응집을 시키기 위해서 남침을 기획한다든지 아니면 뭐 흡수 통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내 정치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냥 뭐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어렵게 풀어야 할 굉장히 큰 숙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도요,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난파 간첩을 보내가지고 주요 기관에 침투하고 그 단체에 오랫동안 묵혀가면서 기밀을 빼내고 국가기밀 수집하고 사회혼란 조장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뭐 물론 간첩이다 스파이다 이런 것들이 고위층에 꽂아놓는 약간 무간도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장외 집회에 활용되고 있는 민노총 요 세력도 지금 간첩과 대가리에 안테나 꽂고 지령받고 있다라고 이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라는 단체 간부 3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혐의를 한
혐의로 대법원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 1심에서 한 12년 정도 때려 맞았는데요. 2심의 판사가 2년, 5년으로 훅 떨어뜨렸죠. 이 2심 판결을 하신 그 판사도 좀 지켜볼 만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법원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조직을 결성하고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4년간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 수집을 하고 보고하고 이런 활동을 벌였다라는 거고, 집에서 간땡이 부엌에도 그런 것을 암호화해가지고 메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고 충북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들과 접촉을 해서 포섭을 하려고 한 것들, 무섭죠. 사실 이게 그냥 곳곳에 있다. 예전에 그런 거 저는 기억납니다. 당신의 주변에 간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행동을 본다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이런 게 막 벽에 곳곳에 붙여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간첩들이 곳곳에 침투해서 그냥 일반인으로 가장해서 이렇게 포섭을 한다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요, 김계리 변호사가 북한 지령에 대해서 쭉 읊었습니다. 그거를 듣고 있는 국민들은 한 번 더 뜨악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대 야당과 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탄핵을 선동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거 자료로 띄운 게 뭐였냐면, 북한이 오다 내린 그 문구와 민주당이 들고 있는 문구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북한이 쓰는 용어들을 이 민주당의 그 피켓들에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냐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김계리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2년 3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초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꾸준하게 음해하고 선동을 할 때, 그때까지 178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진 그리고 탄핵 집회가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집회에 동원된 게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를 했고요.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라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폄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번 헌재의 심판대를 흔들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역대 3건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게 북한 지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안 됐잖아. 그러니까 북한 지령에 뭐가 떴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안 된다라고 떴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하라라는 게 수백 번 나왔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요, 특정 정치 세력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증거가 공개된 바가 없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그 움직임이 더욱 거세진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박선원이가 활약했습니다. 홍장훈의 메모, 이것을 가필했다라고 띄웠는데 필체 감정을 해보니까 35년 베테랑이 박선원의 필체와 똑같다,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라고 감정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박선원이었죠. 자,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문재인의 국정원이요, 대공수사권 해체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국가정보 공백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선원이라는 작자는요, 이 북한에 80장도 아니고 80만 장, A4지 80만 장의 정보를 보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죠. 자, 홍정훈의 메모, 거짓 메모, 심전도체 6줄이 아주 디테일한 체포 명단으로 발전이 되어서 거의 창조죠. 이재명의 지지자들 흥분했고요. 또 하나 흥분한 사람 있죠. 콧구멍 벌렁벌렁 한동훈입니다.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당내에 분란을 일으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죠. 이 박선원이 국정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 뿌락지 하나 꽂아두고 정보도 조작하고 정보도 빼오고, 홍장훈의 메모를 뭐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홍장훈의 보좌관들 있잖아요. 뭐 전달을 했을 수도 있고, 홍장훈의 보좌관 중에 현대고등학교의 한동훈과 또 동기다라는 말이 있고, 그러니까 박선원이 국정원에 있었던 시절에 그 인연으로 정치적 목적에 국정원을 활용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박지원이 국정원장으로 있었죠. 그 넘버2가 누굽니까? 박선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합작을 해가지고 대공수사권 해체 과정에서 정보 공백을 조정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북한과의 교류를 또 활발히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화려했습니다. 이 대공수사권 해체해가지고 경찰로 이첩시키고,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마약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그냥 빵원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박지원입니다. 공작원들이 더욱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조직적으로 합의와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박선원이요, 1986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형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에 있는 사람을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에 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 꽂았다. 그리고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기여하게 했다. 이거는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안테나 꽂았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박선원이 간첩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박선원이요, 이 청와대 재직 당시에 비밀사항을 일부 친북 성향의 인사들과 공유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국정원 내부에서 포착이 됐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에 공식적으로 감사와 경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관계자가요,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내부 감사 과정에서 나온 이 간첩 행보를 노무현 정부에서 꾹꾹 눌렀다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 누가 있었죠? 문재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충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팩트는 그겁니다. 의혹은 존재하나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반국가 세력의 일거 척결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숙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된 게 2004년 5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2004년 3월 20일에 북한의 통일신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탄핵은 무효다. 썩은 정치인들을 척결하자. 탄핵의 배후 조정자는 미국이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됐다라는 것이죠. 이때 탄핵 심판에 대한 판결문이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 제9조 그리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이 인정되지만 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탄핵 소추 의결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요, 이 북한 신문들의 기사대로 기각이 결론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10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의 선고가 됐었는데요. 북한은요, 이 헌재가 탄핵을 선고하기 전 3월 3일, 3월 7일 탄핵을 요청하는 보도를 주구장창 냈습니다. 2017년 3월 3일 노동신문입니다. 박근혜를 신속히 탄핵하라, 황교안은 퇴진하라, 지령을 떨어뜨렸고요. 3월 7일 민주조선신문이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봄이 온다, 끝까지 싸우라 라면서 탄핵을 선동했습니다. 3월 11일 남조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최종 선고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탄핵이 인용됐다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에 대통령을 취임하셨는데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일주일 뒤부터 노동신문이 윤석열 탄핵하고 징역 100년으로 감옥 보내자. 그리고 노동신문이 지난해 또 2월에도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4월에도 윤석열 탄핵시키자, 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이 한 해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 기사가 131건에 달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였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게 과연 우연일까라는 말이죠. 어찌됐든 억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간첩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국회가 과연 안전할까요? 저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백이 우리 국가의 안보 공백입니다. 국가의 안보 공백이다라는 건 국민의 안전까지도 확보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국가의 안보 위협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 복귀를 외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자로 픽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거짓에, 부패에, 부정에 이것을 넘어서서요.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매국 행위를 하는 친북, 친중의 인사들까지 싹 걷어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100년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 TV였습니다.